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3D 프린터 강의를 맡게 된 김혜동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및 실기 대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밖에 3D 프린터 사용을 위한 기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3D 프린터가 보급된 지는 생각보다 좀 됐지만 3D 프린터가 민간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도 시행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필기 시험을 시작으로 2019년에 와서야 실기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현재도 얼마 되지 않은 시험이죠. 국가기술 자격증이 이 밖에도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가 있는데요. 이 개발 산업기사는 말 그대로 3D 프린터 개발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3D 프린터 제어와 관련된 자격 시험이고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가 실제로 3D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제품을 제작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취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의 커리큘럼을 교육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교육 일정을 한번 보시고요. 본 과정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취득 이론편하고 실기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54시간 교육이고요. 3시간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론편은 총 8회차에 걸쳐서 2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기편은 3시간씩 총 10회차에 걸쳐서 30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은 NCS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서 출제가 되므로 사실 이론하고 실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실기 과정까지 내용을 다 학습을 한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시면 훨씬 더 합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대부분 아마 필기 시험을 미리 접수를 하시고 필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실기 시험을 진행을 하시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3D 프린터 관련된 NCS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지만 모델링 수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필기 시험을 보시더라도 실기 시험에 1회차나 2회차 정도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은 필기 시험을 보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취득 이론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회차 수업인데요. 1회차 수업에서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3D 프린터 개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3D 프린터 방식,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3D 프린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기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고요. 3D 프린터 방식에 따라서 소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재가 꼭 이렇게 물질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을 위해서 소재를 어떤 상태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공 형상으로도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팅 방식하고 소재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2회차 수업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조물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3D CAD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3D CAD가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 못지않게 이제 3D 데이터죠.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3D CAD가 비중 있게 시험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도 업무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자, 그래서 3D CAD를 이론편이지만 실습을 조금 할 예정이에요. 2회차, 3회차에서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을 이용해서 3D CAD 실습을 할 예정이므로 오토데스크에 퓨전 360 계정을 미리 생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인터넷이 돼야 로그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시험장에서는 실기 시험 볼 때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퓨전 360으로 접속을 하시면 시험 볼 때 뭐 시험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파일이나 뭐 그런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하는데 클라우드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때문에 실기편까지 끝까지 다 완전히 동영상을 시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회차에서는 투상도법과 제도가 나옵니다. 자, 제도라는 것은 이제 도면을 치는 건데 우리가 도면을 친다 그러면은 3D 프린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과연 도면을 칠까? 네, 도면을 칠 일은 별로 없어요. 3차원 CAD를 쓰게 되면은 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 다르게 3D CAD로 만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추출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 기능사 시험 때는 그 출력해야 되는 형태가 도면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도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 모델링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므로 당연히 이제 제도법이랑 수상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면도 정도는 우리가 보고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이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 표기법이라든지 그리고 3면도 또는 이제 투상도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도요. 당연히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자, 어셈블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어셈블리란 우리가 이제 단품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기능사 시험은 어셈블리 형태의 제품을 출력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 할 때도 어셈블리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넙스랑 서피스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이 디자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기적 형상을 만들거나 할 때 쓰죠. 이거는 실기 때는 나오지는 않고요. 필기 시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모델링인지 모델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 때는 이제 3D 스캐너 방식 및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드디어 이제 3D 프린터가 나오네요. 3D 프린터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3D 프린터를 쓰려면 전기가 들어가고 또 열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소재가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안전수칙 정도는 아시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회차 수업에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출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캠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는데, 이 3D 프린터 쪽에서는 캠 프로그램이라고 잘 하지 않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모델링을 슬라이싱 하듯이 이렇게 얇은 평면으로 쪼개죠. 레이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려면 우리 머신 세팅부터 하셔야 됩니다. 큐라를 가지고 먼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는 공통적으로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나중에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3D 프린터에는 3D 프린터의 출력을 돕는 부가 출력물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출력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수업에서는 3D 프린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G코드, M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렇게 제어하는 데도 쓰이거든요. 이게 꼭 출력 파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부분적인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도 많아요. 교정 작업을 하는 거죠. 교정이 잘 되어 있어야 출력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주차 수업에서는 열 가소성 소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소재와 다르게 플라스틱 레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1, 2회차 시험은 사실 시험지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CBT 방식으로 문제은행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때 6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기 시험이 아니라 실기 교육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부족했던 퓨전 360 수업을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실기 대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퓨전 360을 이용해 가지고 스케치 및 구속이 나오는데 이 구속은 필기 시험에도 문제가 꽤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구속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태나 각도나 치수를 한정하는 걸 뜻하는데요. 스케치를 구속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퓨전 360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리볼브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입체로 된 형태를 이제 조형을 하는 명령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회차에서는 이 조형이 된, 그러니까 형태가 3차원으로 바뀐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모디파이 하는 챔퍼, 필렛, 쉘 등의 명령을 배워볼 예정이고요. 사실 시험에서 사용되는 명령은 익스트루드, 그리고 챔퍼, 필렛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서 배우는 어셈블리 만들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저장은 어렵지 않은데 그 오프라인 환경에서 자, 3회차 수업에 보시면은 컴포넌트를 이용한 어셈블리 파일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죠. 오프라인 환경에서 어셈블리 파일 생성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3면도를 이용한 모델링을 한 후에 어셈블리 파일을 생성하는 거를 3회차에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그 어셈블리 파일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아예 어셈블리 파일 자체로 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 일부분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고요. 그냥 하나씩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저희가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주차하고 5주차에는 실제 기능사 예제 문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내가 이 모델링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시간, 1교시가, 실기시험에서 1교시가 1시간인데 대략 30분 안에 8개의 파일을 7개죠. 7개의 파일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10분 정도를 더 할애해 가지고 우리 6회차 수업에서 하는 출력 파일 만들기, G코드 생성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40분 정도의 G코드 생성 총 8개의 파일까지 만들 수 있어야 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을 볼 때. 그래서 4회차, 5회차 기능사 예제 실습을 할 때 시간을 그 타이머로 이렇게 켜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어셈블리 형태의 기능사의 예제 문제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업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6회차 수업에서는 이제 기능사 모델링을 이용해가지고 기능사 시험의 예제 모델링을 이용해서 실제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네, 출력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회차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가 6회차에서 생성한 G코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8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출력을 하고 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급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 설정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안정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자, 9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큐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쓰이고 시험장에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비가 큐비콘이나 신도리코 웍스나 리플리케이터 정도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9회차에는 우리가 큐라 15.04.6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큐라 4.0 이후의 버전으로 설정하는 법, 그리고 큐비크레이터, 신도리코의 웍스를 이용한 설정, 그리고 메이커보사의 리플리케이터를 이용한 이 프로그램 이름은 메이커봇인데요. 메이커봇을 이용한 설정법, 4가지 설정법을 추가로 배워둘 예정입니다. 자, 10회차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우리가 출력한 기능사 예제 출력물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회수를 하고 후가공 후처리를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후가공을 위한 공구나 안전을 위한 장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밖에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 준비된 공구만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핀셋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칼 같은 거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영기능사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 54시간 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떤가요? 54시간 과정이면 기능사 대비로 조금 짧게 느껴지시나요? 보통은 한 70시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정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동영상 자체는 진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하고 이렇게 3교시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동영상 분량으로는 40분 초반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질문도 받고 또 학생분들이 실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이 없죠. 네, 동영상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끊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동영상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정 설명을 마쳤으니까 우리 운영기능사 시험이 어떤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지 운영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기능사 자료는 사실은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검색어 창에다가 여기가 아니군요. 네.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창을. 검색어 창에다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 관련된 자료랑 출제 기준이나 출제 검정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검정 현황이 나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시험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은 편입니다. 자, 운영기능사 개요에 잠깐 가보시면은 네, 시험 일정이 나오는데 현재 3D 프린터 운영기능사는 1년에 2번 정도 치러지고 있고요. 예전에 3, 4분기, 3분기, 4분기 한 번씩 치러진 적도 있고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2분기랑 4분기 이렇게 치러졌고요. 2022년, 2023년은 그 해당 해에 전 해박객이 이제 전달인 거죠. 11월, 12월 초에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에 오시면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일정이 떠요.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잘 보시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실기 60점, 필기 60점을 넘으시면 붙도록 되어 있고 꽈락은 없습니다. 그냥 토탈로 합쳐서 60점이 넘으면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큐넷에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대개 필기든 실기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접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접수일을 잊어먹지 마시고 잘 챙겨 두셔야 내년에 보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자, 국가기술 자격증 정보를 보시면 운영기능상 뭐 출제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요. 출제 기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열었군요. 자, 출제 기준을 보면은 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제작이라는 NCS 카테고리에 있는 직무 능력 표준 NCS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출제 기준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험 범위를 이 정도 범위로 하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품 스캐닝, 넙스, 엔지니어링 모델링,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정, 하드웨어 설정, 뭐 출력 데이터 확정, 제품 출력,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실기도 뭐 필기랑 범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 공부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좀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1회차, 2회차는 시험지가 있기 때문에 경향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경향 분석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시험 범위는 이렇게 8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다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시험은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제일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설계나 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꽈락이 없어요. 꽈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점수를 많이 높게 받아두시면 됩니다. 잘 모르거나 생소한 분야를 너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제된 그 경향을 보시면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출력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하드웨어, 소재 방식, 3D 프린터 동작, 그리고 출력 데이터 확정도 거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파라미터 정해주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이 절반이고요. 그 밖에 이제 제품 출력, 이제 출력 및 G코드가 나오는데 G코드는 좀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수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및 유지 보수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된 문제가 GPL 시험에서는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 밖에 3D CAD를 이용한 설계 모델링, 그리고 요 모델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면 및 스케치라고 되어 있죠. 도면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3D CAD 뭐 퓨전이나 뭐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그걸로 공부를 할 건데 뭐 솔리드 웍스도 있고 뭐 라이노도 있고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 뭐 카티아도 있고. 이 3D CAD 그러니까 이 모델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특정 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오고요. 그냥 모델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뭐 보통 스케치를 해주고 스케치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 형상을 얻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넙스 모델링은 유기적 형태를 만들기 위한 모델링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넙스를 이용해 가지고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서피스를 이제 솔리드로 바꿔주는 방식의 모델링을 하는데 이 파트는 문제가 별로 안 나옵니다. 때문에 공부를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D 스캐너도 스캐너 이론 위주로 간단하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캐너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오는데 맞추기는 쉬워요. 그래서 세 문제지만 공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 안전교육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전관리 문제가 제일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필기시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 시험 문제를 잠깐 볼까요? 네,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네요. 네, 실제 이제 그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네,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형태나 어떤 작업 과정을 전부 다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줘요. 자, 요거는 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회차. 그래서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바뀌어서 3D 프린터 하드웨어나 뭐 이런 문제가 좀 더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향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회차 수업 때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좀 바꿨죠.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요 문제 1회차랑 최근에 이제 경향에 맞게 바꾸는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기 교육이 10회차에 걸쳐 가지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넷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 도면도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큐넷을 통해 가지고 공개된 도면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살펴보면은 실기 시험은 총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5장의 시험지는 그 4시간 동안 하셔야 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나와 있죠. 자, 실기든 필기든 처음에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지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야 돼요. 비번호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시험 일시 뭐 이런 거 쭉 적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기 시험 1교시가 1시간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지 읽는데 5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기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교시 때 하실 일은 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를 한 뒤에
슬라이싱, 그 출력 파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1교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촉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출 파일 목록을 잠깐 보시면 자체 포맷으로도 저장해서 제출을 하고 STP라고 하는 스텝 파일 포맷이 있어요. 네, 이제 설계나 디자인 쪽에서 소스 파일로 많이 쓰는데요. 이 포맷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에 2개씩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 어셈블리는 이제 조립된 형태로도 제출을 하고 자, 비번호 각인해가지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파일이 출력을 위해서 STL이라는 폴리곤 형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아까 30분에 끝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8번째 슬라이싱을 보시면 8번째가 뭔가요? 3D 프린터 출력용 파일을 만들려고 되어 있네요. 즉 이제 G코드와 같은 출력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출력 파일을 만들려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파일을 부른 다음에 그 파일에 맞게 특성에 맞게 설정을 쭉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하는데 시간이 또 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간혹 여기서 이 8개의 파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틀리게 되면 2번 부품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모델링 다시 해서 파일 생성하고 5번, 6번 다시 만들어야 되고 7번, 8번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뭐 틀리면 어셈블리가 아니라 보통 이제 부품이 틀리거든요. 치수가 틀리든 뭔가를 치수를 빼먹든 간에. 그래서 수정하는데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7번까지 30분, 8번까지 40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한 파일은 메모리에 담아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2교시로 넘어가면 수정은 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에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프린터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되고 어떤 이제 오동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4교시에 후처리 950에서 제출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로 설명드리니까 쉬운 것 같죠. 네, 근데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 과정 끝나고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모델링 시간을 줄이고 설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시험 공개 도면을 잠깐 보시면 총 18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만들어 보기에는 굉장히 부품이 많은 거죠. 다 만들어 보기는 고생스럽습니다. 네, 열심히 하신다면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지만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아마 모델링을 해볼 것 같은데요. 가만히 그 실기시험 도면을 보면 다 어셈블리로 되어 있고요. 치수를 우리가 잘 읽어야겠습니다. 지시사항도 있고 보면 이제 이렇게 부품 2개를 항상 어셈블리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어떤가요? 네, 우측에 보시면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죠. 이게 투시도가 같이 나와 있어서 입체를 잘 못 읽는 사람이라도 생각보다는 쉽게 형태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형태를 오독해 가지고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여기 주어진 치수대로 빨리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조립되는 방식을 보면 슬라이딩이냐? 1번은 이제 슬라이딩이죠. 자, 2번은 이제 회전입니다. 그 퓨전에서는 이제 레볼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도 회전이죠. 네, 4번도 회전이고, 자, 5번에 가니까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오네요. 좀 넘어가다 보니까 다 비슷하죠. 회전 아니면 슬라이딩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장공을 이용해 가지고 네, 동그라미 모양으로 길게 파놓은 모양을 이제 장공이라고 해요. 여기 13mm 이렇게 뚫어져 있죠. 동그랗게. 이 장공을 이용해서 슬라이딩 되면서 회전되는 형상. 네, 요 3가지 타입이에요. 무조건.
어셈블리된 형태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봐도 뭐 박스 형태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회전되는 형태냐 뭐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힌지 형태도 있고요.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힌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8개를 다 모델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이 끝나면 후처리 후가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델링 끝나고 설정을 하셔가지고 출력이 끝나면 이렇게 후처리 후가공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치수로 굳이 틀리지 않으신다면 문제 없이 감점이 좀 있더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출력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디폴트 세팅을 활용하시면 암기해서 가셔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설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시험을 보시면 사실 좀 이렇게 손에 잘 맞고 편한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필기시험 응시 인원 대비로 실기시험 응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험장에서 원하는 장비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환경이 내가 딱 원하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출력 설정을 해서 붙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기시험 이제 9회차 때 다른 툴도 대부분 다뤄볼 예정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실기시험 신청을 할 때 장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2021년도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 현황을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장비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시험을 볼 건지 어떤 장비를 보통 사용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비 위주로 출력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하드웨어를 캘리브레이션 하거나 그런 형태로 시험 보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꼼꼼히 총 54시간이죠. 54시간 18번의 동영상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면 별 문제 없이 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에도 프린터가 잘 갖춰져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민간에 이렇게 3D 프린터 기술 보급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진행했던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데도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쓰려고 그러면 꼭 우리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시면 나중에 그런 무료로 제공되는 환경에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교시를 마치고요. 2교시에는 3D 프린터 개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3D 프린터 방식과 소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배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출력을 하셔서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것 같은데 메모를 하시면서 필기시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회차 수업은 참고로 필기시험에 대비한 필기시험 과정 8회차 중에 1회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분 쉬시고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